네, 안녕하세요. 현우혁입니다. 네, 오늘은 외대 2018 모의 수시 논술 문제를 같이 볼 거고요. 특히 오늘은 어떤 걸 저랑 같이 할 거면 도표 해석 문제를 저랑 같이 풀어 볼 겁니다. 도표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또 도표에 대해서 학생들이 물론 인문계열 학생은 준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회계열 학생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 도표를 분석하는 것 자체가 논리력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인문계열 학생도 꼭 나는 도표는 안 쓰는 그런 학과에 진학할 건데 해도 연습하셔야 돼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논술은 논증, 추론 이 능력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제시문에서 의미를 끌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텍스트로 정해져 있던 그다음에 또 도표나 그림으로 정해져 있던 그 과정이나 그 개념 자체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랑 같이 할 거예요. 자, 제시문 받았습니다. 뭐 한다고요? 바로 문제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여기 표 1, 2도 나오고 표 1, 그림 1도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오늘 얘는 일단 없다고 치고 얘는 하지 않고 도표를 사용하는 거를 좀 더 연습하려고 하는 거라서 우리는 오늘 여기 문제 4번을 같이 풀도록 할게요. 그림 1의 요인들을 제시문 4의 가나와의 관련성에 기초하여 분류하고 이를 표 1과 그림 1에 적용하여 이들 20명의 투표 결과를 추론하시오. 뭐죠? 가와 나를 근거해서 표 1과 그림 1에 적용하여 투표 결과를 추론하라는데 이는 즉 설명하라는 얘기입니다. 근거, 가, 나에 기초해서 표 1과 그림 1을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추론하라는 얘기가. 이런 말도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말하지만 평가형이 있고 설명형이 있고 다양한 게 있지만 이런 텍스트 글을 읽어도 얘는 설명하라는 얘기구나. 설명이란 말이 없고 추론이란 말이 있어도 여기까지 우리가 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설명을 하래요. 어떻게 우리가 개요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제가 지금 물어봤죠. 아무리 이걸 보고 있어도 스스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죠?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거를 개요를 짜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제가 항상 시험장 강조하죠. 일단은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를 500자가 아니라 600에서 700자로 하는 걸로 할게요. 왜냐면은 지금 시험 자체도 아니고 연습이기 때문에 좀 더 분량을 늘려서 여러분들이 좀 더 논리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기 위해 분량을 조금 늘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 같으면 저는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물론 이 전제는 이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가 가나 비교가 있으면 안 돼요. 가나가 없다는 전제하에 하면은 문제는 가나와의 관련성에 기초하여 분류하고 이를 표일 그림 1에 적용하래죠. 그럼 근거가 있어야죠. 근거가 뭐죠? 그림 1의 요인들을 제시문 4의 가나의 관련성에 기초하여 분류하래요. 어디에 기초하래요? 얘네에 기초하래요. 즉 얘네가 근거 제시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첫 번째 문단에서 가와 나를 요약을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서 말 그대로 분류하래죠. 첫 번째 분류형이 하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림 1의 요인을 분류를 할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20명의 이를 표 1과 그림 1에 적용해서 20명의 투표 결과를 추론, 설명할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따라오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같이 보자면은 잠시만요. 제 생각에 여기서 한 100에서 150자 100에서 150자 쓰고 여기도 100에서 한 150자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둘이 합치면 여기 300이고 그 다음 이거 자체를 300에서 400자를 쓰는 게 좋아요. 우리가 말 그대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분류에 필요한 과정과 분류를 하는데 쓰고 그 다음에 투표 결과를 추론하래죠. 추론 자체가 분량이 많이 들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주, 이, 근상 이런 방법을 활용하면 시간이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절반 정도의 분량을 할애하는 게 좋습니다. 옳은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제가 볼 땐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 생각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써서 많은 제가 이제 결과도 냈고 직접 제가 붙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쓰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으니까 많이 참고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안 쓰겠다고 하시면 뭐 방법은 없지만 이렇게 쓰면 적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내용을 잘 썼다는 전제하에 일단은 같이 볼게요. 먼저 우리가 잠시만요. 덥네요. 먼저
지우고 우리가 제시문다의 가와 나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읽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시문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읽었다는 전제하에 수업을 진행하는 거니까 혹시라도 없으시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죠. 스페이스바 누르고 한번 보세요. 제시문 가고 나고 다음에 자료예요. 자료 해석 한번 보시고 네, 시작할게요. 제시문 4죠. 4에서 간단하게 볼게요. 여러분들이 노엘 노이만의 침묵의 나선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는 뭐죠? 여론 형성 과정에 대중매체가 강력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한다. 너무 제시문이 쉬워요. 이게 전체 주장문이고 요약문이에요. 그다음에 뒤에 뭐 쭉 나와서 뭐 이러한 과정이 대중매체죠. 다수의 의견은 더욱 강하게, 소수의 의견은 점점 더, 즉 그냥 대중매체가 여론을 편승시킨다. 한쪽으로.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그냥 다수의 의견에 따라가는 거예요. 다수의 의견에 따라가는 겁니다. 별 내용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조금 더 중요해요. 제시문나에 하나가 뭐죠? 우리가 후보자를 선택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 정책을 선택하는가. 그래서 두 개가 있대요. 하나는 뭐죠? 공간 투표 이론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방향성 투표 이론 두 개가 있대요. 우선 공간 투표 이론은, 이런 구조 많이 보셨죠? 비문학에서. 그래서 공간 투표 이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 아래에서는 내가 지웠네? 방향성 투표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즉 간단하게 보면은 색깔을 조금 달리 할게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책 선호와 가장 근접한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자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책 사이에서 물론 자기 정책 선호와 비슷한 그 정책들 중에서는 거리를 정확히 계산해 내어서 그 거리를 절대값을 비교하여 그 값이 가장 작은 쪽.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랑 가장 비슷한 사람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간단하죠? 두 번째 것도 비슷합니다. 자신의 입장과 같은 편에 서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먼저 고려한대요.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자신의 절대값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을 선명하고 강력하게 피력하는 후보자를 이제 선택한다는 내용입니다. 약간은 차이가 있죠. 이 정도만 확인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보다는 우리가 오늘 도표와 그래프를 같이 공부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요거에 기초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면은 네.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 A에서 이가 국방비 증감에 대해서 정책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그러니까 20명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 거고, 여기는 20명 의견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에서는 반영되기 아니,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는 선거 전이고요. 여기는 선거 후예요. 물론 여기는 20명에 한해서만. 여기 이 정도는 확인하시고 들어갈게요. 그다음에 보면은 이 여론조사 표 1이 이게 여론조사인데, 여론조사에 뭐래요? 20명은 이 여론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대요. 이들은 모두 50억 원의 국방비 감축 마이너스를 원했고, 그래서 각각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했다. 그리고 이들만을 대상으로 후보자 선택해서 어떠한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지 물어본 조사가 그림 1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일단은 분류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빠르게 제가 혼자 할게요. 우리가 제시문 가와 나가 있어요. 가는 뭐예요? 대중매체의 영향을 받고, 나는 공간 투표와 방향성 이론 둘 다 뭐예요? 자신이 직접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후보를. 여기는 대중매체의 영향을 받고, 즉 여기는 주체적으로 후보를 선택한다는 거고, 여기는 객체적, 그 다음에 비주체적으로, 글씨가 좀 다음부터 조금 자세히 쓸게요. 반대되는 거죠. 객체적으로 후보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를 보면은, 자, 여기서 볼게요. 그림 투표에 영향을 준 결정적 요인이래요. 여기서 객체와 그림 1의 요인들을 우리가 여기에 의해서 분류하는 거죠. 제시문 가처럼 이 객체적 입장에 해당하는 그림 1의 투표 요인이 뭐예요? 뭘까요? 따라오셔요. 당연히 TV신문 논편 사설과 여론조사 결과에 의한 거겠죠. 이런 거에 의해서 그 20명의 일부는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았다. 그 다음에 주체적은 누구죠?
당연히 안보관과 선거 공약, 얘네가 즉 나에 가까운 거고 여기가 가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와 나의 관련성에 기초하여 분류하래요. 뭐죠? 얘네 둘을 묶고 얘네 둘을 묶어서 얘는 나와 관련이 있고 얘는 가와 관련이 있다. 이 얘기 쓰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지금 분류까지 끝난 겁니다. 그 기준은 객체냐 주체냐 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끝났다고 치고 두 번째 여기가 조금 더 어려워요. 분류 정도는 여러분들이 하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두 번째 우리가 지금 20명이 있죠. 20명이 있는데 이 20명의 투표 결과를 추론하래요. 20명. 그 중에 여기선 퍼센트죠. 자, 우리가 이건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20명 중에 25%, 5%예요. 몇 명이죠? 몇 명이에요? 6명이죠. 6명이고 15%, 55% 합치면 몇 퍼센트죠? 70%예요. 70%면 몇 명이에요? 14명이에요. 즉 이게 아까 나의 입장에 가까웠던 거고 이게 가의 입장에 가까웠던 거죠. 근데 여기서 같이 볼게요. 그래서 이들 20명의 투표 결과를 추론하려. 얘네는 뭐죠? 객체적인 사람들이에요. 객체적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다수의 의견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항상 하는 거죠. 뭐든지 제시문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표 1에서 다수의 의견이 뭐예요? 보이죠? 여론조사 지지도. D죠. 즉, 이 14명은 뭐다? 이 14명은 D 후보를 지지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왜죠? 제시문 근거 다 나오죠. 제시문 가에 따르면 얘네는 객체 이런 대중 이런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다수의 의견에 많이 편승되기 때문이죠. 앞에 정리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D 후보를 지지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6명이죠. 근데 6명이서 우리가 둘로 나눠야 돼요. 이 발상이 제일 중요해요. 왜죠? 근거 제시문이 그렇게 하래요. 하나가 뭐였어요? 하나가 공간투표고 하나가 방향성 이론이죠. 이 두 개를 다 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제시문에서. 이 두 개 다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두 개 다 이용하는 학생은 붙는 거고 하나만 활용한 학생은 모르겠어요. 붙을 수도 있겠지만 모르죠. 하지만 크나큰 감점 요인이고 이렇게 썼을 때는 정말 군더더기 없이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볼게요. 공간투표 이론, 즉 6명 중 여기도 일부가 있겠죠. 6명 중 일부는 공간투표에 의하면 B 후보를 지지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왜죠? 일단 우리가 이 20명 자체가 이 20명은 마이너스 50억, 그러니까 50억 감축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위에 나왔었죠. 50억 국방비 감축. 근데 보면은 자 잘라 볼게요. 여기서 공간 투표에서도 같은 정책 선호 입장 누구예요? 마이너스 A랑 B예요. A랑 B 중에 뭐랬죠? 절대값이 가까운 사람. 즉 우리가 50이 있어요. 절대값 칠게요. 30이 있고 80이 있어요. 어디에 더 가까워요? 당연히 30에 더 가깝죠. 우리가 여긴 차이는 20이고 여긴 30이니까. 즉 이 공간 투표에 의한 사람들은 자기 기준의 절대값으로 마이너스 50억에 의해서 어디에 더 가깝다? 30억이 자기들의 의견에 조금 더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작기 때문에 제가 이유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B 후보를 선택할 거예요. 자, 다시 들어갈게요. 자, 그렇다면은 방향성 이론에 의하면 어떻게 되냐? 방향성 이론에 의하면은 이 방향성 이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성 이론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이너스 50억을 원해요. 근데 그리고 같은 입장 누구죠? 같은 입장 A랑 B예요. 여긴 애초에 논외예요. 왜냐면 다 풀렀으니까. 여기는 논외고 여기도 A랑 B인데 공간 투표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누구를 더 지지할까요? 그렇죠. A죠. 왜죠? 추론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자신의 입장을 선명하고 강력하게 피력하는 후보자를 선택한대요. 방향성 투표는. 근데 얘네들이 원하는 건 50억인데 50억을 줄이는 거를 국방비를 원하는데 여기서 30억을 주장하는 B 후보와 감축을 그다음 80억 감축을 주장하는 A 후보 둘 중에 누가 더 얘네 의견과 비슷하게 더 자신의 의견을 강력하게 표출하고 있어요. 누구죠? A 후보죠. 왜죠? 80억을 더
더 많은 감축을 원하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가 그러니까 더 강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 당연하죠. 근거에 제시한 거죠. 즉 방향성 이론에 의하면 이 6명 중에 일부는 A 후보를 선택할 것이다. 그 이유는 제가 지금껏 계속 얘기했죠. 여기는 절대값적인 차이 때문이고 여기는 자신의 의견을 선명하게 표현했기 때문이에요. 마이너스 80억이. 자, 다 됐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리하고 갈게요. 특히 기초 분류는 했고 그림표 일과에서 20명의 투표 결과만 출연한 거를 해볼게요. 즉 여기 얼마? 14명, 여기 6명인데 14명은 D 후보를 선택할 겁니다. 왜죠? 다수의 의견에 편승을 하는 거니까 TV 논평과 여론조사의 영향을 받으니까 가에 의하면 다음에 6명이 있는데 이 중에 둘로 나눠지죠. 일부가 있고 일부가 있는데 일부는 공간 투표 나에 의하면은 B 후보를 고를 거고 그다음에 방향성에 의하면은 방향성 여기도 나죠. 방향성에 의하면 A 후보를 고를 거예요. 왜죠? 여기는 절대값에 의하면 얘네는 마이너스 50억을 원하는 사람인데 얘네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50억을 원하는 사람인데 절대값 기준으로 80과 30 중에 50이 있을 때 얘의 거리가 더 가깝기 때문이고 A 후보를 이루는 거는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이 있는데 얘가 조금 더 자신의 의견과 가까운 애들 중에 자신의 의견을 더 선명하게 피력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고 여기까지 하셨어야 돼요. 이렇게 쓰면 만점짜리 답안이에요. 절대 틀릴 리가 없어요. 아시겠죠? 네. 그럼 지금도 영상이 딱 16분 정도 되고 17분 이제 되어가고 있는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